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항상 할 때마다 떨리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의 진심인 남자 개발사관생도 신규덕이라 합니다. 자, 일매출 70만 원에서 경제적 자유를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이루고 싶은 개발사관생도입니다. 메인 페이지 뒤쪽에 보이시는 저택이죠. 저기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 들고 저기 어디다? 어느 지역이다? 어느 나라다? 네, 미국 맞습니다. 미국 맞아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얼마인 줄 아시죠? 저런 것들. 자, 여러분 이 휴가철에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멀리에선 제주도에서도 오셨고요. 또 여수에 또 멤버들 사장님도 오시고요. 아주 멀리 각지에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여기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재밌게 한번 드려볼까 해요. 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강의 잘 들었다. 오늘 내가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잘 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요. 여러분들 편의점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죠. 네, 돈 벌려고. 그냥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돈, 꿈, 희망, 자유, 목표, 생계 등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또는 할 게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명함이 필요해서 또는 타 사업보다 투자금이 저렴해서 등등등의 이유로 편의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점주님들을 봐왔습니다. 한 1000명 이상은 뵙지 않았을까요 아마?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편의점이 근데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방법만 찾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방법만. 근데 저희 이제 첫 번째 강의에 이제 강두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능에 관련된 마인드셋이 먼저 탑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려면 방법 이전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전략을 먼저 세운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마인드들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이제 나름대로 저만의 명언이긴 한데 이제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은 진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고 싶은 것도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점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이제 기타리스트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편의점 일을 하기 싫답니다. 근데 주말마다 이제 기타를 동호회 치러 가요. 야, 너는 인생이 참 좋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해야 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구분돼 있잖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가 통일돼야 됩니다.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편의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들만. 그래서 저희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이제 공무원 생활 20년 정도 가까이 했는데 일을 너무 하기 싫대요. 너무 하기 싫대요. 근데 그 이야기 일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 짓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황금 같은 휴가철에 이 토요일에 저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편의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의점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간에.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저 얼굴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사진으로나 실물 처음 뵀죠? 네. 사진이 괜찮나요? 실물이 괜찮나요? 아, 감사합니다. 강사 소개되겠습니다. 편의점 사업부에서 GS 리테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현직을 재직했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뭐 저희 속된 말로 개같이 했습니다. 개같이 하고 뭐 상도 많이 받고 했었어요. 했었을 때 이제 그냥 돈도 돈인데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어서
제 시간을 많이 갈아 넣었어요. 근데 우리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오후타임 근무자가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점주님들이 계시고, 또는 오후타임 근무자가 오면 빠르게 런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전자 같은 사장님들이 찐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시는 여수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오후 근무자가 와서 한 새벽 1시까지 일을, 새벽 2시? 그래서 밤마다 자꾸 이제 뭐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제 게시글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 사장님이 야간 근무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본인 타임 근무 다 마치고 오후 근무자가 와서 야간 근무까지 교대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본인 일 다 한 다음에 또 일을 또 하는 거죠. 사람 한 명 세워두고.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직 때는 정해져 있는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었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엔 시간을 태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저에게 10시간을 일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는데, 저는 그 10시간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을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것처럼 제가 아시는 어떤 여수의 그 사장님은 오후 근무자가 오면 그때부터 본인 일이 시작입니다. 홍보물 만들고 진열 다시 하고 걸레질 하고. 근데 그분 점포를 가면 점포가 생동감이 있어요. 점주가 신경 쓴 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시간을 많이 태워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태우는 삶을 살아왔고요. 계속 태우고 있고 앞으로도 태울 겁니다. 그게 단순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제 편의점을 9점 운영하고 있는데, 이틀 전만 해도 10점이었습니다. 한 점포 폐점했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인데, 군대 다녀오신 남자 사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탄착군 형성하잖아요. 크리크 수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총구를 겨냥을 아주 서쪽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AK컴퍼니 강도수 대표님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저에게 영토 본능이라는 거는 단어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도 스스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돈의 중요성, 돈의 방향성을 쫓아야 된다는 저의 생각은 이미 제 머릿속에 내재가 돼 있었죠. 근데 깔아놨던 점포를 보니까 저에게는 영토 본능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아시죠? 해야만 하는 거. 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김포시인데요. 시작에 운이 좋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을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돈들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곳들로 돈이 흘러갑니다. 그게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기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돈 냄새밖에 안 났어요. 돈 냄새를 맡고 수많은 분들이 모였죠. 그때 저도 그 돈 냄새를 맡고 여기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김포 외곽지에 있는 이제 신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서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제 경기도 외곽지 지역에 주택을 많이 마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주율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었는데, 그 공급되는 배우 세대수 대비해서 실입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분양도 있었었고, 미분양 열풍 때문에 또 두 번째 입주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입주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김포에 4점을 오픈했고, 그 다음 이제 눈을 돌려야죠. 근교에 또 신도시가 있는가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또 주변에 검단 신도시가 한 15년 동안 펜스 쳐져 있었던 지역이 갑자기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아까 이제 질주 이상호 대표가 하는 것처럼 점을 찍어봤어요. 이 자리는 편의점 자리로 될지에 대해서 축척도를 펴놓고 이제 확대하지 않고 이제 멀리서부터 그냥 찍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상권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서울이면 서울, 남양주 이렇게 찍듯이 그냥 큰 지도에다가 이게 딱딱 찍었었는데, 지금 찍은 곳들을 웬만하면 오픈을 제가 또는 남이 했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외곽지에 있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런 편의점들은 좀 습성이 다르죠. 아무래도 약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담배권이라든지 불법권 충분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해야 되지만 비교적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렬이 잘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점포가 재건축을 해서 멸실이 되거나 아니면 상권 최적화를 통해서 담배 거리가 안 됐는데 담배 거리가 되는 곳이 생기거나 그러한 변수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들은 대부분 퍼즐처럼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시작.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개발사관생도 신규독도 폐점을 합니다. 폐점을 합니다. 오픈한 지 1년 반 만에 폐점했어요. 암덩어리가 자꾸 크고 있더라고요. 빨리 커서 항암 치료도 안 돼. 빨리 잘라냈어요. 위약금 6천만 원 내고요. 많이 낸 편인가요? 네. 엄청 싸게 냈어요. 이 비하인드는 이따가 제가 저희 3명이 이제 Q&A를 할 건데 이 Q&A로 질문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현재 지금 다시 또 눈여겨보고 있는 입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실현금 투자가 일시지원금 제외하고 5억 3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한 군데는 2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물론 일시지원금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자본력을 투여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치에 근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네, 그게 보증금이 됐건 권리금이 됐건 월세가 됐건 그들 안에서도 싸워서 경쟁해서 잡아내셔야죠. 어떻게 해요? 자녀들 데리고 가서 계약하면 됩니다. 현 시점 총 9종 운영 중이고 매출액은 135억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자, 제가 편의점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일매출 70만 원에서 뭐 경제적 자유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뭐 밥은 굶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이게 경제적 자유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배가 많이 고픕니다. 편의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 이게 제가 2015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첫 제 점포입니다. 기억하시는 점주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CU 점주님들이 뭐 자살 소송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오래되신 분들 좀 기억하십니까? 신호철 사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G타입을 운영하던 경영주께서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미송이 한 1,000만 원 깔려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불법 도박을 하셨었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영업팀 OFC였는데 영업팀 팀장이 그런 이슈를 막기 위해서 본부 손익이 G타입 개인 임차임에도 불구하고 본부 손익이 마이너스 200만 원 되는 점포를 긴급 본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비 점주도 없이. 근데 이슈를 막는 까지 좋았는데 할 사람도 없는데 본부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한테 이제 강제적으로 야 너가 해 이런 거예요. 영업팀장이. 근데 제가 이 근교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가 시작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같이 있으면 처음에는 되게 재밌지만 시간 점점 지나면 누워서 핸드폰도 좀 보고 말이 없어지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랑은 하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젊음의 열정을 좀 불태워보자. 한번 해보고 싶다. 영업 담당 시절 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당시의 점포 전역의 모습이고요. 옆에 보시면 춤추는 산오징어 보이시죠? 저 횟집이 그 지역의 횟집 매출 1등이었습니다. 근데 편의점은 70만 원 팔고 있고요. 근데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산오징어 이제 이 트럭이 점포 앞에 이렇게 어항을 이렇게 설치해서 있었어요. 이렇게 점두죠, 얘도. 얘도 점두예요. 점두의 어항 이렇게 이동식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 이제 바닷물이 그렇게 흘러다녀요. 근데 이제 편의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바닷물 밟고 점포에 들어온 거죠. 70만 원짜리 점포 갔는데 바닥에 진짜 그거 아시죠? 천장에는 똥파리들 엄청 매달려 있고 사람들이 저 같아도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거는 1매출 70만 원에 담배가 한 70%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정말 고마웠던 건 있잖아요. 야, 이거 누가 해도 매출 올라간다 였어요. 진짜 그만큼 엉망이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와이프랑 동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열정을 태워보자. 주말에 뭐 데이트하는 것도 좋은데 좀 우리 젊음을 좀 더 불태워보자라고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돈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 50만 원만 더 벌어보자. 제 월급이 당시에 240만 원 정도였거든요. 50만 원 더 벌어보자 해서 와이프의 여동생이었죠. 당시에 이제 설득했죠. 점장으로 앉히려고. 야, 한번 해보자 해서 오케이 도움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맹 계약도 하고 당시에 이제 A타입이란 타입으로 전환하면서 가맹 계약하면서 특별영업 장려금을 215만 원 받았던 점포예요. 그래서 정상금을 630인가 650을 세팅했었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750 정도 세팅하나요, GS가? 10년 지났는데 100만 원밖에 안 올랐네요. 본부임차 맞죠? 그래서 시작을 하자 했는데 갑자기 처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영주 교육 입과하기 하루 전날에. 근데 그 교통사고가 고관절 수술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입과를 늦추고 점장을 빠르게 구인해서 또 와이프의 직장 동료의 여동생 꼬셔서 점장을 앉혔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뭐 오픈하긴 했습니다. 근데 퇴근해서 매일 가고 토요일 일일도 매일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50만 원만 벌자고 시작했는데 한 번도 50만 원 밑으로 벌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점포에서 25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저렴해서 본부임차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본부임차 다점포가 엄청 많았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 아시는 분 중에 뭐 17개까지 했었어요. 매스컴도 타고. 그래서 250만 원 프로토로 벌면서 돈의 맛을 느꼈죠. 그때 맛있더라고요. 이게 몇 평처럼 보이나요? 지금 PPT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추가돼서 사진은 거기에 다 표현이 안 됐을 텐데 이게 몇 평처럼 보이시나요? 22.7평이었습니다. 여기는 쇼케이스 12자 워크인 3도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단은 안 보이는데 출입문 들어가기 전에 계단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계단 밑에 도로와 사유지 간에 또 언덕길로 돼 있어요. 비탈지. 그리고 여기 워크인 앞에 또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룸 가는데 또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백룸 안에 화장실 가는데도 또 계단이 있어요. 한 7개 계단이 있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때 당시의 점포 컨디션입니다. 2015년 12월 당시고요. 야, 지금까지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상품들 혹시 보이세요? 펩시부터 해서 또 뭐 있나요? 바리스타도 비슷하고 서울우유 이런 애들이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런 거 매장에 다 있으시죠? 네. 여기 족발 있잖아요. 이랬고요. 이거 스타킹 매대 이거 기억나세요? 스타킹 매대. 황도도 그대로네요. 이게 3도어였고요. 메리평 시식대도 없네요. 저때. 보이세요 이거? 이 사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쓰레기통 이거. 옛날에 가구장도 없었어요. 이렇게 70만 원 나온 거예요. 이제 백룸이 좌측이 백룸인데 과거에는 이제 그 CU로 따지면 OPC, GS로 따지면 DVR 장비가 백룸에 있었습니다. 백룸 창고에 있었는데 앵글이 보시면 옛날에는 쇼케이스 상부장도 없었어요. 이렇게 열어서 하는 게 옛날엔 창고에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앵글 깊이가 보시면 1m짜리도 있었어요. 엄청 깊은 거죠. 많이 넣으라고. 지금은 이제 CU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제 400이면 40cm 앵글이, GS 같은 경우는 300 앵글이 이제 표준으로 진열되는데 옛날에는 앵글이 깊었습니다. 상부장도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점포를 제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첫 번째 유행했었던 게 있어서 출입문에 LED 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LED를 달고 원목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요. 출입문 발매트도 해서 뭐 간판에 불 꺼진 형광등도 교체하고 했었어요. 조금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보셨었던 칙칙했던 점포보다 좀 낫지 않나요? 그래도 점주가 좀 뭔가 신경 쓴 것 같구나 라는 걸 이제 외부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요 이름 뭐였죠? 사인보드. 까먹었어요. 사인보드 이거를 옛날에 OFC가 점주가 한 달마다 교체를 안 하면 서비스 모니터링 감점 사유였거든요.
저거를 열심히 갈아줬어야 됐어요. 근데 저거를 못 가는 경영주들은 운영을 열심히 안 한다 정도의 느낌의 본부의 편견이 있었던 거였죠. 그때 당시에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지는 제 와이프인데요. 가면 안 썼는데 가면 씌워놨습니다. 진열을 변경했어요. 이게 제 10년 전의 진열 실력입니다. 괜찮나요? 진열 열심히 했었어요. 선반별 간격을 조율해서 프라이스 카드 좌측 정렬하고 상품 크기와 브랜드를 좀 맞춰서 진열하는 그런 진열들을 했었고요. 카운터 밑에도 보이시죠? 편의점은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1매출 70만 원짜리 점두를 그냥 상시 점두를 할 수 없어서 메이저 행사 먼저 시작해봤어요. 제가 이제 12월에 인수했고 이게 발렌이었던 것 같아요. 발렌 때 이 천막 2 곱하기 3 치는데 와 이게 산호지마에서 진짜 저를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자기 점포 가린다고. 자기네들은 트럭으로 점두 쓰면서 엄청 싸웠어요. 진짜로 엄청 싸우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뒤쪽에는 비가렛막을 원래 설치하는데 그냥 비가렛막 없이 저렇게 해서 점두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계속 과감해지더라고요. 이제 1매출 70만 원짜리 점포에서 카네이션도 점두로 한번 해봤어요. 이거 완판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매출이 한 130, 40까지 올랐어요. 내부 보이세요? 내부에 뭐 바나나도 팔고 농심 수미칩 1+1 보이네요. 점도가 점도 과감해집니다. 행사평대 하나 더 나왔고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었던 점포가 상시로 개방을 해놨어요. 동절기에도. 그때 당시에는 러브버거라든지 하루살이가 많이 없었어요. 파리밖에 없었는데 제가 파리 소탕을 다 하고 나니까 파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는 점도를 문을 항상 열어뒀습니다. 당시에는 냉난방 효율도 괜찮아서 전기세도 많이 비싸지 않았던 시기였었거든요. 전기세가 편의점의 비용으로 인지가 될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문을 항상 열어두고 안에 이제 유어스가 출시되면서 망곡기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영업팀 때 제작했었던 이제 호빵 구매하면 여기 원피스 우유인데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원피스 우유. 메뉴에 보면 이제 미니언즈 우유도 팔았었네요. 보니까 제 와이프랑 찍은 건데요. 처음에 제 와이프가 이제 농협에 재직했던 시절이었는데 퇴근하고 맨날 불렀어요. 같이 하자.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몰랐는데 되게 생활력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유젤 박스가 이게 파란색으로 들어오잖아요. 겹쳐서 C는 까만색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우유 박스 있잖아요. 30 곱하기 30 초록색. 그게 5박스 들어왔는데 그거 정리 못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지고 엄청 뭐라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힘든 일 시키냐면서. 그래서 이 이후로 와이프는 근무해서 절대 한 번도 근무를 사기 안 했습니다. 근무를 안 사게 하면서 지금까지 편의점업을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했죠. 참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자, 제가 과거에 했었던 점포를 보여드렸어요. 1매출 70만 원부터 1매출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담배 2,500원 시절입니다. 250까지 올렸습니다. 70만 원짜리 점포를. 근데 제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방법을 이제 배운 거죠. 어떻게까지 했냐면 일단은 외부였어요. 외부. 점포 생동감의 1번은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고객이 점포로 들어가고 싶냐? 들어가고 싶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ED도 하고 점포 문 열어놨다고. 그리고 점두도 막 행사하고 했었잖아요. 원목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원목 테이블에서 저랑 이제 제 직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맥주를 먹었어요. 사람이 있어 보려고. 그래서 자주 오는 단골 고객들이 이제 말도 걸고 한마디 하면서 입주민들이랑 이제 주변에 술도 한 잔 가볍게 먹고 그 다음에 놀러 가서 같이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의 점포의 자생력을 첫 번째로 잘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점두 외부고요. 그게 뭐 최근에 이제 꾸미현실로 사장님 같은 경우도 간판 백판 바꾸고 등 추가하고 점도만 해놨다고 매출이 어디 계시죠? 매출 포텐셜 느껴지시죠? 체감하시죠? 고객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새로 생긴 매장 가고 싶고요. 깔끔하게 보이는 곳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두에 대한 환경 개선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사인보드도 갈고 원목 테이블도 설치하고 LED도 하고. 두 번째로 점포 내부를 신경 썼죠. 원래는 인수 당시에는 진열대가 한 줄이었어요. 근데 아까 다시 뒤에서 돌아보면 진열대가 두 줄이에요. 보시면 한 줄, 두 줄. 동선을 좁히면서 진열대 한 줄을 더 놨죠. 일반 상품 매출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객 친화적으로 영업 마케팅을 많이 한 겁니다. 단골 고객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퇴근하고 가서 매일같이 입주민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원목 테이블에서 사람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맨날 앉아서 맥주도 먹고, 그래서 일매출 250만 원까지 올렸어요. 근데 폐점 예정이었던 본부임차 점포를 인수해서 지원금 받으면서 장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오른 거 있죠. 원래는 이제 1년 단기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1년만 하고 폐점하자 했었어요. 영업팀장이 경영주께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슈를 막기 위해서 1년만 본부가 마이너스 200만 원 나는 점포를 그냥 우리가 본부 인수해서 1년만 하다가 폐점하자 했었던 점포가 1년 만에 매출이 250이 되니까 이제 좀 태도가 달라진 거죠. 수익이 플러스가 난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 조건으로 그대로 하고 싶었는데 지원금 195만 원 받으면서, 근데 회사에서는 지원금 깎으려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올려놨는데 지원금 깎으려고 해서 나 못하겠다, 점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위기를 느꼈어요. 영원한 건 없구나. 진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 점포에서. 근데 제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본부임차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이 나게 점포를 찾아다녔습니다. 엄청 찾아다녔어요. 그냥 쉴 새 없이 주말마다 매일같이 임장 다니고. 근데 당시에는 영업 OFC인데 뭘 알겠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냥 부동산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시청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지도 파는 집 있잖아요. 지도 이제 대절지로 해서 롤스크린 지도를 집에 걸어놨어요. 하고 싶은데 찍어 놓으려고 이렇게 매일같이 보려고. 거기를 소파 앉으면 매일 봤어요. 저기 하고 싶다, 저기 하고 싶다.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집에. 처가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지도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포 매출이 그렇게 상승이 되었고,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점포를 열심히 찾으면서 제가 게으르지 않고 저만의 전략들 중에 첫 번째 전략인데요. OFC 하면서 이제 고매출 운영 우수점 벤치마킹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개발 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한 6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안 가본 점포가 없습니다. 고매출 운영 우수 점포들. 그리고 회사에서 뭐 시그니처 매장 오픈했다, 아니면 뭐 그런 점포도 있잖아요. 뭐 멀티 컨셉 점포 어디 오픈했다, 이런 것들 진짜 죄다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CU 경영주 미팅에서 운영 잘 돼 있는 점포도 가보고. 가서 제가 사장학교 1기 때 사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카페 글로도 최근에 게시했었는데 혹시 조약돌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조약돌. 점포에 가서 만약에 100개의 조약돌이 있어요. 그 100개의 조약돌 중 제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조약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조약돌도 있겠죠. 그런 점포들을, 그런 조약돌을 하나하나씩 모아왔어요. 그래서 100점포에 갔어요. 100점포에서 하나라도 제가 벤치마킹하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라도 가져왔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내용, 구성 내용들 중에 99개는 진짜 볼품도 없어요. 근데 하나라도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발이 닿는 곳, 보이는 곳의 편의점은 진짜 웬만하면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다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남기고 하나하나씩 적용했죠. 하나의 조약돌 가지고 두 번째 점포에 하나의 조약돌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를 믹스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약들이 생기더라고요, 교집합으로. 그래서 벤치마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점포를 가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많은 점포를 가보셔야 돼요. 그게 되도록이면 고매출 운영 우수점이죠. 직접 갔는데 콧방귀 끼면서 별로 볼 게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단 하나라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이 붙더라고요. 살이 계속 붙더라고요. 최승현 구룡님 잘 듣고 계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사장학교를 저희 이제 AK컴퍼니 강태수 대표님이랑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돈이 되는 만남을 엄청나게 원하시더라고요. 다들 간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이 되는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질주 이상우 대표님께서 개발 담당자랑 친해지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친해지면 좋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친해져야 되냐, 어떠한 계기로 해야 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돈이 되는 만남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OFC 당시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OFC나 SC들이 점창만 찍고 10분만 있다가 인사컷하고 나가는 친구도 있고, 교연주랑 점주랑 소통하면서 미팅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에 점주님을 만나고 저녁에 다시 점포를 가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점주님들에게 갔냐면 고매출 운영 우수 점포 점주님한테 그랬던 거예요. 다른 점주님들한테 당연히 열심히 했죠. 근데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점포를 다점포를 찾으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도에 이제 강득수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영업 담당자잖아요. 저는 저기서 퇴근 안 할 것 같아요. 저 사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으로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떠한 걸음걸이를 다니는지, 평상시에 패션 스타일은 어떤지, 어떠한 언행과 어떠한 어휘를 선택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평상시에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싶더라고요. 저 사람은 닮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OFC를 하면서 직업적인 장점이 있었겠죠, 당시. 그래서 그 점주님한테 제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 점주님한테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마음을 좀 주세요 하면 그분이 저한테 줬을까요? 안 줬겠죠. 그분도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벌어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만이 그렇게 움직였었던 방법들이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교연주님들,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채널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시기는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최근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서도 저도 많이 느꼈었는데, 뭐 꾸미현실로 와이프분이라든지 아니면 코디리의 와이프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글을 작성할 때 보면 진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런 글들이 저는 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가까이 방법들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요. 돈이 되는 만남,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본부 임차점 하면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제 점포를 이제 나와서 엑시스 하면서 점포를 열심히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저에게 다짐이 생겼어요. 당시 2016년도였습니다. 이거 돈 되겠구나. 근데 그 타이밍이 편의점이 엄청 호황으로 가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엄청 많이 생기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서울 도심에는 250m 출점 동의도 없었고 자율규약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권에는 편의점들이 거의 주요 도심 메인 통에 위치하고 있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돈의 냄새를 맡고 제 목표를 세웠어요. 1년에 1점. 1년에 1점, 이거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강두 사장님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늘 느꼈었던 건 뭐냐면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월 14일 날 뭐 했어? 이랬겠지? 이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고 사장님 점포 오픈하셨을 때 계약했었던 데 순간 기억나세요 혹시? 계약서 작성했었던 그 순간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고 사장님? 떠오르시죠? 네. 최승현 구륙사장님 계약 당시 떠오르시죠? 미팅했던 거? 일자도 물론 외울 수 있죠. 못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기억이 남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저와의 약속을 1년에 1점이라고 했어요. 강력한 의지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의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고매출 운영 우수점 벤치마킹을 했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정보 수집입니다. 고매출 운영 우수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보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본부 직원이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카페라든지 점주 협의회 밴드라든지 뭐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빠르게 가야 됩니다. 알고 저기 있으니까 언젠간 가면 되지가 아니라 빨리 다녀오셔서 실행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점주 인터뷰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군데 여기가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돼서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점주가 없으면 그냥 보고 가시고요. 만약 있으시면 인터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편의점쟁이 사장님들께서는 또 편의점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밤샐 수 있잖아요. 맞죠? 잘 돼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되는 만남. 내 실력을 키우기입니다. 아까 전에 강도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께서 3년 동안 달려오시면서 돈이 되는 만남들이 많이 늘게 됐다고 하셨었어요. 결국 내가 실력이 생기면 주변에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포를 하나 하고 있어도 일매출이 얼마 안 나와도 그 점포는 삐까번쩍하고 운영 우수점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영업팀에서 추천해서 갔다 오는 경연주가 되면 당연히 주변 경연주 지인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하나를 운영하시더라도 일매출이 낮더라도 그 점포만 가면 칼각입니다. 먼지 하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지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닮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받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고 항상 그런 자세로 임하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을 먼저 도움을 주다 보면 그 상대방이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움에 대한 피드백이 물론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의 관계를 저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 외에 공부를 해야 되기.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이제 삶 자체가 편의점이다 보니까 편의점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동년배에 있는 뭐 사람들을 만나면 주식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스포츠 TV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저는 네이버 사장학교 카페라는 거기만 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좀 박학다식한 친구들도 많아요. 저기 뒤에 이제 그 편의점 선도부장이라든지 영업부사관 이런 친구들은 편의점 얘기들은 잘 모르는데 다른 얘기들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1년에 1점. 첫 번째는 그냥 관심인 것 같아요. 내가 다점포를 일궈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인드셋을 탑재하고 방법을 찾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인데 첫 번째는 내가 그거 다점포를 하고 싶다. 한 점포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 물론 일궈낼 수 있죠. 근데 일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000만 원의 자가 건물 정도면 그리고 상권 변화 없는 그냥 고정돼 있는 생물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점포들은 항상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점포에 대한 관심,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냐. 두 번째, 다양한 채널입니다. 제가 현직 때 점포를 5개까지 했었어요. 근데 회사에 보고를 하고 했었었고 대부분의 개발 담당자들이 이제 보면 뭐 회사 비밀로 하고 점포하고 막 그런 하다가 잘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회사에 다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잘라내지 못했겠죠, 저를. 근데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가맹 조건을 못 받고 했었죠. 단 그거를 커버치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해서 집기 장비를 더 많이 당당하게 요청하고 영업력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제공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를 이제 퇴직하면서 기존 재직자들이 회사를 퇴직한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정보력 때문입니다. 저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모식갱이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결국 돈은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해서 만들어낸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는 관계 속에서 나오고 혼자만이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해요. 혼자 점포 개발할 수 없거든요. 계약을 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점포 개발을 하려면 점포 개발 브랜드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요. 맞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널을 많이 확대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장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또 그들 간의 소통도 하시고
또는 다른 채널도 소통을 아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 관계, 만남,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왜 추진력을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추진력하고 배포는 어디서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굉장히 무리하게 많이 강행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이제 대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런 짤을 하나 봤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누군가에게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감수했었어요. 왜냐면 시장에 물건이 내놔져 있는데 지금은 캐나다로 떠나신 분 얘기를 잠시 해보면 그분이 점포를 했었던 이력들을 분석했었을 때 보면 시장에 점포에 다 나와 있었어요. 점포가. 근데 단순히 권리금이 비싸서 월세가 비싸서 10년 전에 권리금 3억 5천 막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너도 나도 계약을 못했던 거죠. 비싸니까. 근데 그거를 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 점포 하나로 발판을 삼아서. 그 당시에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점 추진하고 있는 1년에 1점 나와의 약속을 하고 뭐 관심도 가지고 채널도 만들어서 정보도 확인했어요. 그 다음 결국에는 결단력이거든요. 결단력. 지금도 점포는 시장에 점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점포는 누군가에게 가겠죠? 근데 그거는 결단력과 추진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비싼데 앞으로 더 비싸질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5억 3천 들어간다 했잖아요. 5억 3천. 계산기 돌려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겠더라고요. 근데 일시지원금 제외하고 원금 회수 기간이 30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이런 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사장님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30개월 원금 회수 30개월이에요. 자, 왜냐면 점포는 30개월만 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30개월 이후에 또 다른 30개월이 지나면 일시지원금도 있고요. 그리고 BEP 분기점을 지나서 순이익을 계속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점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얼마만큼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면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출점했었던 건데요. 2016년 당시에 1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위기를 느끼고 빠르게 점포를 찾았었는데 두 번째 점포를 계약했었는데 그 점포가 진짜 웃긴 게 지금도 그 점포는 아직 있는데 그 점포가 제가 11번째 손님이었다 하더라고요. 11번째 손님. 그러니까 다들 잘라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OFC였는데 개발 담당자가 저한테 도미넌트 출점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거 G타입 하면서 근거리에 있는 본부 입자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상권을 볼 줄 모르니까 패착이었죠. 4년 동안 거기 거의 뭐 순이익 없이 박아 넣었죠.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다점포 운영에 대한 이점은 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점포가 하나에서 갑자기 3개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 당시에 점포가 5개가 됐을 때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건물들이 엄청 올라가는데 저기에 내 편의점 하나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리스크 테이킹을 했죠. 예, 열심히 했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먼저 올라간 첫 번째 준공되는 건물이 대부분 임차 조건이 좀 비쌉니다. 근데 그게 이점으로 작용을 했죠. 왜냐면 첫 번째 들어간 건물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간 건물은 편의점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간 건물은 임차료가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건물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2년 있다가 이제 두 번째 건물로 이사 갔습니다. 그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9점의 3점포가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스크랩 앤 빌드라고 하고 시외에선 최적화라고도 하죠. 그런 게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틀 전에 하나 폐점한 점포는 담배 없이 오픈한 점포였어요. 월 300만 원씩 마이너스 36개월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픈했는데 2024년 3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하락되고 동절기 오고 계엄령 터지니까 3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이너스 900이 나더라고요. 한 점포에서. 야,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900만 원 플러스 나면 잠 잘 올 텐데 저는 그러면 1,800만 원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여하튼 지금 점포는 9개 있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점포를 하는 사람들은 점포 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점포 수의 그런 몸집이라고 하죠. 굉장히 집착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컨택을 해서 계약을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쓰시죠 하면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죠.
이 점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 중에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예요. 제일 잘 나오는 점포인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월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찍었었던 게 이제 작년이었는 것 같은데 740만 1,000원 했네요. 보니까 7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맞죠? 물론 담배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했지만 편의점도 이런 매출이 되더라고요. SSM 매출이죠. GS 프레시 일평균 매출이 5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SSM보다 잘 나옵니다. 이 점포 제 최애 점포입니다. 정상금은 한 5,200~300 들어옵니다. 월세가 850인가 그러니까 다 떼고 3,000 정도 남아요. 자, 목표는 더 높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저는 2030년까지 2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맛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맛있잖아요. 방법도 알고 있고 달려가야죠. 그러면 수많은 경쟁에서 저는 누구보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이고요. 여러 점주님들 자극하면서 제 동지들을 만들어서 갈 겁니다. 아, 좀 빡세 보이네요. 갑자기 오르막길이 많이 올라가네요. 목표는 더 높고 크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 여기 밑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됩니다. 저한테. 제가 최애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랑 같이 하면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님들, 점주님들도 사람을 잘 분간하셔야 되고 편의점의 편자도 몰랐었던 친구가 편의점 전문가가 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육성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 편의점은 딱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아요. 그 바둑판 위에 흑돌과 백돌이 있잖아요. 편의점은 딱 두 개만 잘하면 됩니다. 점포 개발 능력과 점포 운영 능력. 아, 저랑 눈 마주치신 저분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제주도 가서 점포 급습했는데 계시더라고요. 운영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런 분들이 갑자기 점포 개발 능력이 생기잖아요. 어휴, 그럼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는 장난이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름아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주 이상우 대표님께서도 엄청나게 딥하게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담배 거래 안 되는데 리스크 테이킹 했잖아요. 99.5m인데 맞죠? 리스크 테이킹 했죠? 계약했죠? 매몰 했죠? 1년 반 동안 매몰 했죠? 일시지원금 받아서 오픈해서 7,500만 원 주고 오픈했죠.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한 겁니다. 순전히 점포 개발 능력으로요. 그러면 아까 저랑 눈 마주치신 분은 그 한 자리에서만 몇 년 하셨죠? 14년 했어요. 1매출 50만 원부터 지금 얼마 나오시죠? 490까지. 운영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저기 어디 가셨죠? 이다희 대표님이랑 강두수 대표님 계시는데 사모님은 영업을 엄청 잘하시고요. 남자 사장님 강두수 사장님은 개발을 엄청 잘하시고요. 그게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둑판 위에는 깜장색 돌하고 흰색 돌밖에 없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희 편의점 사장학교에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1회차 오프라인 강좌 이후에 1기 이제 사장학교 수강생 사장님들을 모셨는데요. 돈을 지불하고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소통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겠죠. 또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기야 그 돈 내고 하는 거 맞아? 걔네들 뭐 있어? 뭐야 도대체?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편의점만큼 이렇게 증명돼 있고 데이터가 확실한 건 없다 생각합니다. 네, 편의점만큼 데이터가 증명돼 있고 확실한 건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편의점 사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이 왜 이렇게 하냐 정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경영주, 점주들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이 모이면 달라집니다. 한둘씩 모이면 달라져요. 그냥 혼자 있는 사람 말고 같이 뭐 본부는 싫어하겠지만 뭐 세력을 형성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함께 가고 싶어요. 함께 가서 저희 이제 1기 수강생 사장님들 카톡방에서는 엄청난 사진들이 서로 올라옵니다. 서로 경쟁하고 계세요. 민생 쿠폰 현수막 달고 막 무슨 진열했다고 핫존 진열했다고 몇 개 팔았다고 올리고. 근데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거든요. 아시잖아요. 편의점 점주님들 외로운 거. 거기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세 분 Q&A를 받고요. 이따 저희 마치고 또 Q&A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세 분만 받겠습니다.